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핵심 성장 정책 방향을 담아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발행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과 같은 이름이었는데요. 진짜 성장, 이번에는 이름부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는 저성장, 불평등 등과 같은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과제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나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데요.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됐죠.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그리고 아예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추진 영역이 바로 법과 제도 마련인데요. 기후에너지부 신설 검토라든지 탄소 중립 산업법 제정 추진과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업들한테 예측 가능성을 주겠다는 건데요.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인센티브를 줘서 정부가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뭘 만들고 지원하는 단계일 텐데요. 두 번째 핵심 영역은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리백 산업단지인데요. 아리백, 즉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사용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다 보니까 국내 수출 기업들도 아리백을 이행하는 게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나 전남 산업단지 같은 곳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집중해서 그야말로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기업 아리백 이행을 위해 정부의 지원, 정책 변경도 기대되는데요. 실제로 기업의 무료 태양광 설치 방안인 온사이트 PPA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메가와트 용량 조건을 없앤다는 건데요. 관련하여 입법이 추진되어 늦어도 올해 말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온사이트 PPA에 대한 내용은 해줌에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이렇게 재생에너지 수요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산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런 산업에서 탄소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수소 환원 제철, 친환경 연료 추진선, 화이트바이오 등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라고 하죠.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신기술 개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이나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과 같은 정의로운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법 제도 영역에서의 세 번째 핵심 사항은 미래의 전력 수요에 대비하는 겁니다. 특히 AI나 첨단 산업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은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대규모 전력 사용을 대비해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을 대폭 늘리고 원전과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 전력량을 대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서남해, 제주, 동해안 이런 곳들에 해상풍력 대규모 단지를 조성, 즉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다음 설명드릴 인프라 구축과 바로 연결됩니다. 앞서 언급한 해상풍력 관련 인프라 구축 이야기를 빠르게 해볼게요. 해상풍력으로 전력을 만들었다면 이제 육지로 전기를 끌어와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 전기를 전국에 전달하기 위한 전기 고속도로인 국가기관 전력망 건설을 서두르고 개통 연계 지원 강화, 호남, 영남, 동해안을 잇는 해상 전력망 등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계획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정부는 서해안 해상풍력 단지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2030년까지 추진하고 이어서 2040년까지는 인천 앞바다부터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을 잇는 한반도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건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지 여건상 남쪽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북쪽 수도권 산업단지로 끌어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초고압 직류 송전 선로,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배스 등을 확보하여 앞으로는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인 에너지 송전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별 에너지 생산 소비 시스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으로는 전력 수요 변화나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이때 가상발전소나 ESS 같은 기술을 연계해서 여러 에너지들을 통합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지역과의 상생, 이것이 마지막 핵심 영역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이 어렵잖아요. 수용성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햇빛연금, 바람연금처럼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복지나 농업 연계와 같은 방안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의 에너지 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법과 제도, 인프라, 기술, 그리고 지역 이야기까지 생각보다 촘촘하게 구상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다 계획대로 되려면 엄청난 투자와 기술 개발,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방대한 계획들이 과연 실제 정책으로 매끄럽게 잘 구현되고 또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효로하는 산업 대도약, 그리고 모두가 체감하는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번 영상이 유익했길 바라며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해줌과 함께 지켜보시죠.